안녕하십니까. 오늘 AI 기반 스마트 공장 고도화 전략 강의를 맡은 김준수입니다. 혹시 우리 공장은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왜 기대만큼 생산성이 오르지 않았을까? 라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기업이 시스템 구축, 즉 정보화 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도화, 즉 지능화는 그 시스템에 쌓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 제3차 시 데이터 기반 AI 제조혁신 실무 시간에는 그 데이터를 가치로 바꾸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다룹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닌 여러분의 현업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AI 적용 사례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까지 실무 중심의 핵심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온 경영기술 주식회사에서 데이터 분석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공인 경영지수사 생산관리 분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전통적인 생산관리와 품질 경영 분야의 컨설팅 경험과 더불어 최근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취득하였고 DX 컨설턴트 ESG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며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과 AI의 도입을 돕는 융합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실무적인 인사이트를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왜 지금 우리는 AI 제조 혁신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과거의 석탄이나 석유가 공장의 동력이었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공장을 움직이는 새로운 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차 시의 교육 목표는 명확하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여러분의 제조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둘째, 막연한 AI 도입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정의하고 AI 모델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 즉 ROI를 분석하고 AI 기반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스마트 공장의 기본 이해와 정부 지원 정책을 짚어보고, 두 번째, 스마트 공장에서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핵심인데 데이터 수집부터 AI 모델 활용까지의 절차를 배우고, 네 번째, 이를 기반으로 한 제조 데이터 분석 실습 사례를 리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제 성공 사례와 ROI 분석을 살펴본 후 마지막 여섯 번째 챕터에서는 여러분 자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로드맵 워크숍 가이드를 제시해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챕터 스마트 공장의 기본 이해 및 지원 정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공장은 단순히 자동화된 공장이 아닙니다. 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ICT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을 극대화하는 지능형 공장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oT 센서 등을 활용해서 데이터의 수집, 즉 정보와, 둘째는 MES, ERP 같은 시스템 간의 연결성,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오늘 저희가 다룰 AI 분석 기반의 지능화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맞춤형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흔히 5가지 고도화 수준으로 나눕니다.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있고요. 레벨 1은 현장 자동화 및 데이터 수동 집계하는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레벨 2는 MES 도입하고 생산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레벨 3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어하는 중간 2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룰 AI 제조 혁신은 바로 이 레벨 4, AI 기반의 예측 및 자율 최적화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레벨 5는 완전 자율 생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레벨 4에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된다. 현재 단계에서 스마트 공장 사업들을 진행한 단계들은 대부분 레벨 1, 레벨 2, 그리고 때때로 이제 레벨 3의 단계에 도입하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중기부 산하의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 즉 타이파와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단순 시스템 구축, 레벨 1, 2보다는 데이터 활용, AI 기반의 고도화 같은 레벨 3 이상의 프로젝트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AI 모델 개발이나 데이터 확보, 컨설팅 비용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스마트 제조혁신 3.0 전략, 그 복잡한 로드맵입니다. 10월 24일 날 보도자료가 나온 거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I 중심의 스마트 공장을 12,000개 보급으로 AI 도입률을 10% 달성하겠다. 그리고 산업재해 20% 감소시키고 중소제조업의 일자리 질 개선을 하겠다. 제조 AI 전문기업 500개 육성을 해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즉 AI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 3.0으로 중소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육성, 그 다음에 제조 데이터 표준화, 제조 AI 지원체계 고도화 이런 것들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 분야별로 세부 전략을 보면은 중소제조기업 AI 대전환,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 산업 전략적 육성, 제조 AI 내재화,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동화 및 지능화된 스마트 공장
자율화된 스마트 공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티컬 AI를 도입해야 된다. 기초에서 고도화 AI를 적용해서 고도화 공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버티컬 AI는 과거의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 즉 산업 특화된 AI를 도입해서 자율형 공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이 이 바로 버티컬 AI를 어떻게 현장에 도입할 것인가, 이런 쪽의 방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에서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 적용이 되는지 네 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제조 현장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지는 네 가지 핵심 영역입니다. 첫 번째, 예측 정비입니다. 설비 고장을 예측하는 것이죠. 설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여 다운타임을 최소화합니다. 공장이 멈추는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품질 예측 분야입니다. 생산 공정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최종 제품의 품질을 예측하고 불량률을 감소시킵니다. 공정 최적화 세 번째입니다. AI 모델을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량이나 생산 효율 등 복잡한 공정 변수들을 최적화 조합합니다. 네 번째는 AI 비전입니다. 고해상도 카메라와 딥러닝을 통해서 미세한 제품 결함이나 조립 오류를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이 네 가지 항목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 예측 정비, 즉 PDM입니다. 일반적으로 PDM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앞에 나와 있는 P, 그리고 중간에 D, 그리고 M, 이렇게 해서 예측 정비, 예측 예방 정비를 PDM이라고 부릅니다. 자, 설비의 진동, 온도, 압력, 소음,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를 지금 스마트 공장에 많이 부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그래서 AI가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정상인지 아니면 비정상인지를 패턴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패턴이 감지가 되면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고장 징후, 고장이 날 것 같아, 수리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시점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설비 가동 중단, 즉 다운타임을 막고 유지 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품질 예측입니다. 수백 개의 공정 변수, 온도, 속도, 원료 성분, 이런 변수들을 통해서 이런 변수들로 나오는 최종 품질 간의 상관관계를 AI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량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불량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 핵심 변수를 도출합니다. 품질 불량이 발생했어. 그러면 어떤 원인, 가장 영향력이 높은 원인,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정 조건을 추천해 주는 것을 이제 품질 예측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공정 최적화입니다. 이는 품질 예측과도 연결이 됩니다. AI가 수많은 변수들과 생산량, 에너지 소비량, 품질 간의 복잡한 관계를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서 최적의 공정 조합, 레시피를 도출해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소위 숙련된 작업자의 노하우에만 의존하던 것을 AI가 전선화하고 자동화해서 에너지 소비는 최소화하고 생산량은 최대화하는 다중 목적 최적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는 AI 비전입니다. 기존의 룰 기반의 머신 비전과 달리 딥러닝 모델이 수천 장의 정상, 불량 이미지를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의 눈으로도 식별하기 어려운 미세한 균열, 스크래치, 또 복잡한 부품의 오조립 상태, 24시간 일괄된 품질로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 AI 비전 시스템이 작동하는 예시입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 핵심 영역을 보셨습니다. 예측 정비, 품질 예측, 공정 최적화, AI 비전, 이 네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버티컬 AI라는 것입니다. 이 버티컬 AI는 범용 AI랑 다릅니다. 범용 AI는 넓고 얕은 지식을 가집니다. 즉, 챗GPT가 일반적입니다. 모든 다양한 목적을, 다양한 지식을 얇게 가지고 있는 그런 AI가 범용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겠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특정 산업의 고유한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폭은 높지만 깊이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장의 진동 소리가 왜 평소와 다른지 라는 그 원인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장 소리가 평소와 달라요까지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업 현장에서는 버티컬 AI, 수직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수직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깊이다. 그래서 좁고 깊은 전문성을 가진다. 제조 분야의 AI, 의료 부분 분야의 AI, 다른 건 필요 없는 건 우리가 다루지 않겠어.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겠어. 그래서 데이터들을 쌓고 여기서 학습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AI가 바로 제조 AI, 버티컬 AI가 되겠다. 그래서 이 버티컬 AI는 예측 정비, 품질 예측, AI 비전 이런 것들이 속합니다.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진동이 났을 때 이 진동 패턴은 3일 뒤 베어링 마모 징후라고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혁신에서 말하는 AI는 바로 이 제조업 특화 AI, 즉 버티컬 AI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버티컬 AI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고품질 데이터. 두 번째, 도메인 지식. 세 번째, 명확한 문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AI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반드시 내부적으로 합의해야 되는 핵심 전제 조건입니다. 첫 번째, 고품질 데이터. 이건 뭐냐?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런 문구가 있죠. 그런데 이 AI에서는 이게 반드시 철칙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에게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을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에 노이즈가 많거나 중요한 결칙치가 채워져 있지 않다면 AI 모델은 학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상과 비정상, 즉 정상인 것과 불량 고장을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고 이 비정상 데이터에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라벨링 했느냐 하는 겁니다. 비정상 데이터가 부족하면 AI는 불량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품질 확보가 전체 프로젝트 성공의 50%를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도메인 지식과 XAI입니다. 현장 전문가의 노하우가 반영되어야 되고 AI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현업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엔지니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AI에서 이 설비 지금 당장 멈추고 베어링 고치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게 AI가 맞는지 잘못 판단했는지 뭐 근거가 없이 그 명령어만 도출이 되면 이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즉 XAI, Expandable AI, 즉 XAI라고 부르는 건데 이 XAI의 역할입니다. XAI는 온도 센서 3번의 편차가 20%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라고 근거를 제시해주면 엔지니어가 AI 지시에 따라서 빠르게 조치하고 나아가 AI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노하우를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즉 AI와 현장 전문가가 지식을 교환하는 필수적인 소통 채널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 명확한 문제 정의입니다. 우리의 AI는 가장 시급한 비즈니스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냥 최신 기술이니까 기술 과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AI에서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명확한 ROI 목표가 처음부터 정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률 5% 감소를 통해서 연간 1억 원의 폐기 비용 절감처럼 구체적인 목표, 스마트한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 목표가 불명확하면 프로젝트는 결국 표류하게 됩니다. 버티컬 AI가 제공하는 실질적 가치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숙련공의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화해서 최적의 공정 레시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돌발 상황을 예방하고 사람의 눈을 넘어서 초정밀화하고 불량을 미리 예측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AI 제조 혁신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버티컬 AI의 첫 번째 성공 조건이 고품질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정제하고 분석해서 AI 모델을 활용하는지 그 실무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일반적으로 크립스 DM 기반의 5단계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제조 현장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 중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
바로 2단계입니다. 데이터 정제 및 전처리.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자들은 흔히 AI 프로젝트 시간이 80%는 데이터를 모으고 정제하는 데 쓰인다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이 데이터가 AI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다. 아주 가치 있는 데이터를 넣어야 가치 있는 정보가 가치가 높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단계 데이터 수집에서는 센서하고 MES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쏟아냅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난관, 센서 노이즈와 결측치입니다. 센서가 일치적으로 오작동해서 말도 안 되는 값, 막 이렇게 0.5, 1.5 이렇게 되다가 막 15, 25 막 이렇게 낼 수가 있단 말이죠. 오작동해서. 또는 통신 문제로 데이터가 아예 누락이 돼. 통신이 잠깐 끊겨. 그러면 데이터가 쭉 1초마다 들어오다가 한 60초가 끊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치를 단순한 노이즈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수치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업에 있는 전문가와 같이 논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이게 이상치인지 진짜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데이터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난관은 시간 동기화 문제입니다. 설비 데이터, 품질 데이터, 작업차 데이터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수집이 될 때 이게 타임 스탬프, 즉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즉 시계를 3개를 놔두고 있는데 얘하고 시간이 맞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군대 같은 데서 작전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먼저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시스템들도 시간을 맞추는데 이게 이제 그 시스템의 그런 성격에 따라서 또는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느려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이 시간이 맞지 않는 결과가 오게 된다. AI 데이터가 이 데이터를 보고 공정 A의 10시 5분 상태와 10시 5분에 나온 불량품 이것을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면 원인 데이터와 결과 데이터가 서로 어긋나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시스템의 시간을 초 단위로 정렬을 해줘야 되는 데이터 정합성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걸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문제죠. 자동화 시킬 수 있으면 굉장히 편할 텐데 이러한 시간을 맞추고 이상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결측치를 판단하는 문제들은 꼭 사람 손으로 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라벨링의 모호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장 또는 불량 이런 정답이 있어야 지도학습이 가능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하는 학습이 지도학습이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경미한 불량인지 심각한 불량인지 그 기준이 작업자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호성을 제거를 하고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제 단계의 핵심 업무입니다. 이런 정제 단계를 거쳐서 좋은 데이터가 나와야 3단계의 데이터 분석 단계를 들어가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통계 분석하고 패턴을 발견하고 또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그 데이터 분석 단계를 거쳐서 AI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다.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어야 우리가 품질 예측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단계에서 현장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모델을 배포를 하고 실시간 예측을 하고 예측의 정확도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제 모델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모델을 개선하고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활용되는 모델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전에 나왔던 지도학습이 있고요. 비지도학습이 있고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아마 이전 단계 교육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정답이 있는 데이터 학습이다. 그래서 데이터에다 라벨링이 필요하다. 이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 이 데이터는 비정상, 즉 불량, 고장, 이 데이터를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라벨링된 데이터들을 서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패턴을 발견한다는 거죠. 주로 예측 문제에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이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정답이 없이 학습을 한다. 그래서 군집화나 이상탐지에 사용이 된다. 비정상적인 패턴을 감지하는 그래서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을 AI가 스스로 찾아냅니다. 비정상 패턴 감지, 설비 상태 군집화 이런 데에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 이것은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 최적화나 로봇 제어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정 변수들을 조합을 해. 그래서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서 공정 점수를 파악을 했더니 이게 공정 점수가 좋아지더라. 그럼 보상을 해주고 공정 점수가 나빠지더라. 그러면 이제 보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AI가 보상을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계속 학습하고 노력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에 관련된 이제 제가 취득한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 연수원에서도 이런 AI와 관련된 교육들이 무료 교육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3개의 챕터가 끝났고요. 3개의 챕터가 남았습니다. 강의가 이제 한 반절쯤 온 것 같습니다. 4번째 챕터에서는 우리가 앞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제조 데이터 분석 실습 사례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불량 예측 및 조기 경보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최종 검사 이전에 미리 불량 가능성을 예측을 해서 재작업 비용을 최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이때 사용하는 데이터는 이를 위해서 PLC나 IoT, MES 이런 시스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면서 많이 이것을 많이 설치하기도 하고 도입하기도 하고 하죠. 이런 데에서 센서나 이런 데에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계열 센서 데이터, 즉 온도, 압력, 유량 같은 거, 장비 설정값, 과거 불량 기록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서로 섞어 놓는 거죠. 변수들을 서로 타임 스텝에 맞게 서로 이렇게 일관되게 우리가 배열을 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지도학습 기반의 분류 모델, 정상 데이터, 비정상 데이터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학습이 된 다음에는 실시간 공정 변수들을 입력을 받아서 불량, 정상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이 예측의 정확도가 대략 70%, 80% 미만의 결과들이 대부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모델을 계속 개선을 해서 이것을 이제 올리는 거죠, 정확도를.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First Pass Yield, FPY라고 하죠. 그래서 초도 통과율, 처음의 통과율을 5% 이상 개선하는 것이다. 즉 최종 제품의 최종 검사에서 폐기되는 제품 수를 줄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단계, 생산 공정이 어느 단계에서 불량이 발생했다, 이 불량을 끝까지 우리 최종 제품 끝까지 안 끌고 가도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제 뒤에 보이는 그런 것이 지금 대시보드, 이런 걸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잔여 유효 수명, RUL이라고 하죠. Remaining Useful Life, 얼만큼 사용할 만한 얼마나 수명이 남았냐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목표는 생산 설비의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잔여 유효 수명을 예측해서 고장 기반 유지 보수를 상태 기반 유지 보수로 전환을 한다. 고장 기반 유지 보수를 BM, 브레이크다운 메인턴스, 즉 고장이 나면 그때 수리를 하는 걸 이제 고장 기반 유지 보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태 기반 유지 보수는 컨디션 베이즈, 그러니까 아직 얘가 고장이 나진 않았는데 언제쯤 고장이 날 것 같아, 지금 상태가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 요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즉 우리가 이제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하게 되면 컨디션 모니터링 시스템, 여기 뒤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로. 그러면 온갖 센서에서 진동, 온도, 전압, 전류, 음향, 설비 가동 시간, 과거 정비 이력, 부품 교체 기록,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계열 기반의 회귀 모델, 이런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상태가 됐을 때 어떤 결과로 가더라, 이런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모델을 활용을 해서 과거의 시계열 데이터 패턴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잔여
수명을 예측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비 가동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이 그래프가 이제 지금 보시는 RUL 예측 모델의 시각화한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사례는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 사례예요. 보면은 목표는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에너지 소비는 최소화하는 최적의 공정 변수 조합을 도출하는 것이다. 에너지를 줄임으로써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품질 기준은 그대로 만족을 시키면서 에너지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에너지 효율 최적화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품 품질 지표, 뭐 강도나 순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당 시점의 공장 설정값, 온도, 속도, 압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뭐 QMS나 MES나 계량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정보로. 즉 우리가 계량기에다도 센서를 달아야 된다. 스마트 센서를 달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스마트 센서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회기 모델로 품질 에너지 소비를 예측한 다음에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최적화 파라미터 조합을 찾아낸다. 여기에서는 모델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된 공정 조건들을 적용을 통해서 공정별 에너지 소비를 5에서 15% 절감할 수가 있다. 품질의 균일도는 더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즉 다중 목적 최적화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데에 우리가 제조 AI, 버티컬 AI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챕터는 AI 기반 생산성 향상 성공 사례 및 ROI 분석입니다. 여러 기업들, 실제 기업들에서 AI를 도입을 해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글로벌 성공 사례와 ROI 분석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죠. 제너럴 모터스 사례입니다. 자, 문제 상황은 뭐냐면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수천 대의 로봇이 작업을 해서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 중에 로봇 하나만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 공정이 멈추게 된다. 그래서 이 공정이 멈추게 되면 그동안 생산을 하지 못하니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핵심 로봇에 IoT 센서를 부착을 해서 진동, 온도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AI 예측 정비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로봇의 마모 또는 로봇의 고장 징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사전에 감지를 한다. 그러면 어떤 AI가 로봇의 진동 패턴 변화, 로봇이 움직일 때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뭐 중간에 덜그럭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베어링 마모가 예상된다. 3일 내에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유지 보수 팀에게 전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구체적인 성과는 어떻게 나왔냐?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이 15% 감소하게 되었다. 놀랍죠. 그래서 연간 약 2천만 달러, 달러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로 한 26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AI 도입의 ROI입니다. ROI는 투입 대비 산출, 투입 대비 성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세한 것은 뒷부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세계적인 식품 제조회사죠. 프리토레이, 치토스 이런 거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감자칩 생산 라인의 포테이토 칩 연소 송풍기 모터가 핵심 부품입니다. 이 모터가 예고 없이 고장나면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추고 막대한 양의 원료를 폐기해야 됩니다. 이 바람을 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바람이 멈추게 되면 이 감자칩이 싹 타버리는, 너무 과하게 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AI 예측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터의 진동, 온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한다. 고장 징후를 사전에 감지를 한다라는 거죠. 시스템의 모터의 미세한 온도 상승, 진도 패턴의 변화를 포착했을 때, 모터 고장이 임박했다 라고 해서 생산 스케줄이 없는 야간에 교체 작업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계획된 다운타임 비율의 비율을 0.75%로 우리가 낮출 수 있었다. 또한 예기치 않은 중단 시간을 2.88%로 제한을 해서 생산 차질과 원자재 폐기를 성공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 너무 세계적인 그런 회사인가요? 여러분들 이제 중소기업들은 우리나라 국내 중소기업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라고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제조 혁신을 이뤄냈다. 보시면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서 수동으로 데이터 기록을 하더라. 수기로 기록을 하. 대부분은 많은 기업들에서 현재 수기로 기록을 하는 상황인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실시간으로 현황 파악이 어렵다. 이게 일이 끝나고 이 수기 기록이 집계가 돼서 시스템에 들어가야 상황 파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불량 원인 추적이 지연이 된다. 생산성이 떨어지더라 라는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냐? 모든 CNC 장비에 다 IoT 센서를 부착을 하고 장비 가동률, 온도, 핵심 데이터를 수집하는 MES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대시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정 생산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쪽에 위쪽에 보시면은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초록색에 가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빨간색 가 있네요. 빨간색 가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 기반 불량 예측 알고리즘으로 설비 조건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실시간으로 대시보드를 통해서 현황을 시각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품 불량률 감소를 30% 시켰다. 설비 종합 가동률 15% 증가시키고 생산 리드타임 20% 단축 효과.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이뤄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국내 바이오 소재 B사입니다. 이건 이제 제조 현장에 AI를 적용한 게 아니고 다른 분야 제조 말고 기업 활동에, 즉 마케팅 쪽에 관련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B사는 독자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 생산에서 국내 시장의 경쟁의 한계를 우리가 부닥치게 됐다. 독자적인 천연
고순도 추출 기술을 활용할 해외 틈새 시장 개척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를 하고 뭐 환경 예측이라든지 환경 분석이라든지 기업 내부의 그런 활동들을 분석을 해서 타겟을 유럽 비건 화장품의 까다로운 인증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특허 기반의 맞춤형 샘플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걸 가지고 해외에 있는 박람회, 비트기 플랫폼 이런 것들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조해서 유럽의 잠저 바이어에게 선제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연간 수출액 증가가 4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AI가 꼭 생산 공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장 분석과 전략 수립에도 활용될 수가 있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C사 국내 센서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뛰어난 센서 퓨전 알고리즘 원천 기술을 보유했으나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테스트 환경, 자금, 영업력이 절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인프라 지원을 확보를 해서 대기업과 공동 개발, 테스트를 진행하고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에 선행 탑재하고 핵심 기술을 공동 특허로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 투자 유치를 성공하게 되었다. 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국내 기업들의 사례는 여러 그 디지털 전환 그런 연구 보고서라든지 그런 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정확한 기업의 사례는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우리가 AI를 도입을 할 때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ROI라고 합니다. ROI. 그래서 즉 ROI는 투자 대비 수익률, 투자한 비용 대비 발생한 수익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좀 작은데 총 투자 비용 분해에 총 수익에서 투자 비용을 뺀 거, 뺀 거를 100으로 곱한 거, 이것을 RO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ROI가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다. 보시면 투자 비용은 직접비, 간접비, 기회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접 비용은 우리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간접 비용, 숨겨진 비용 요소거든요. 숨겨진 비용, 관리 비용, 교육 훈련 비용, 뭐 현업 지원 시간 이런 관리 비용을 측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회 비용 이런 것들은 대개 주관적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총 수익에서는 정량적 수익, 매출 증대, 운영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이런 현금화 가능한 이익이 정량적 수익이 되겠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것도 측정하기 어려워요. 정성적 수익, 고객 만족도 증가를 어떻게 화폐의 가치로 측정을 해서 반영을 하는 거죠. 브랜드 이미지 개선, 직원 역량 강화. 직원이 AI를 교육을 받아가지고 AI 스킬이 늘었으니까 이것이 뭐 얼마만의 가치가 있어.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AI 도입에
경제적 효과를 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AI 도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세 가지 전략 결정 포인트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AI를 도입을 함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또는 AI가 해결할 명확한 문제가 정의되어 있느냐, 즉 뭐 불량률 15% 초과 또는 잦은 설비 고장,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최소 데이터 기반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양질의 데이터가 확보가 됐느냐, 즉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공장에 아무 센서 뭐 이런 것들 도입이 안 돼 있다, 센서 도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야 양질의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맞는 데이터의 형식, 데이터의 구조, 이런 것들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게 센서,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센서를 도입해야 돼.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관리 체계가 수립이 되어 있어야 이런 양질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학습을 위해 충분한 정상, 비정상 데이터가 기록이 되고 있느냐, 센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업의 준비도가 충분한가. 그래서 이 AI를 운영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 그걸 지정을 해야 되고, 이 현업 담당자와 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 요 사람들이 충분히 협업이 잘 돼야 된다. 협조와 이해가 되어 있어야 AI를 충분히 잘 운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하나라도 아니요 라고 한다면 AI 모델 도입보다는 데이터 수집 정제 단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선행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 AI를 통해서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단계가 많다. 그러면 그 단계를 정확하게 성실하게 밟아 오셔야 우리가 원하는 AI를 통해서 제조 고도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좀 부담되는 말씀만 드린 것 같아서 좀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 6번째 챕터. 자, 이제 AI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가 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로드맵 수립은 이 3단계 워크숍을 따릅니다. 1단계 현황 진단, 현황 진단 단계고요. 이제 현재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페인 포인트, 가장 문제점, 우리가 AI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점,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과제 발굴입니다. 우리의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난 상태, 무엇을 해결할 것인가를 다루는 상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왔어. 그러면 이것을 ROI를 평가를 해가지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래서 상세한 일정, 필요 인력을 포함한 실행 계획을 수립한 단계가 3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as is 현황 진단 단계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사전 진단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도입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 그 지원기관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사전 진단을 수행을 해드립니다. 세 가지 축이 있어요. 세 가지 축. 제조 시스템 데이터 축이 있다. 그래서 ERP와 MES, 연동 수준 같은 시스템과 데이터를 살펴보는 그런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 자동화율 같은 설비 지능화, 뭐 자동화 수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생산기술 공정 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분석 인력 조직, 중장기 투자 전략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즉 거버넌스, 인프라와 거버넌스를 보는 진단축이 세 가지 축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진단축을 잘 진단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현재 수준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현재 수준은 몇 레벨이다. 그러면 이 몇 레벨은 뭘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과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과제 발굴 단계예요. 과제 발굴 단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문제를 해결할 AI 아이디어를 5개 이상 도출을 합니다. 5개 이상. 그런 다음에 과제 평가 매트릭스를 작성하는데 두 가지 축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냐? 그럼 당연히 실행 가능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겠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영향도가 크면 클수록 높은 점수를 받겠죠. 그래서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 기업에서 도입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도 높고 비즈니스 영향도도 높은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KPI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불량률 10% 감소 또는 다운타임 30% 감소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로드맵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 현업 전문가, IT 담당자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TF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90일 동안의 일정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첫 30일은 데이터 수집 정제, 그 다음에 모델 개발 검증, 현장 적용, 이게 PUC라고 하죠. Proof of Concept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기간은 대략 90일 정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 측정 지표를 확정을 짓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 뭘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하겠다라는 점을 미리 정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에 참고한 자료 출처, 글로벌 동향, ROI 분석, 국내 정부 지원 사업 링크들을 적용을 해 두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